네, 수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쉬어간 우리 증시, 오늘 종가는 어떤 숫자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도 지금 2650선은 사수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0.65% 하락했고요. 2654포인트.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1.28% 하락했습니다. 768포인트. 오늘 10포인트가량 빠졌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오늘 개인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증시에는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좀 팔았을지 자세한 이야기 특이점에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8일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들 판단을 하는지 한준평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의 증시를 보면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룻밤에 뭔가 좀 꿈을 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뭔가 증시가 올라가는 모양을 봤을 때 당장에 2,800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심하게는 3,000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바로 아침부터 약하게 내려오더니 조금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개별 종목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해 드렸고 어저께 제 네이버 밴드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약간 오버슈팅인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은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오늘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아마 내일 아침은 얼마나 더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침에는 제가 메고 있는 타이 색깔처럼 좀 빨간 색깔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내려갔다라고 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지기보다 또 겁먹기보다는 2월 달에 조정장은 또 다시 한번 잘 활용해 보자는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3월 달에 더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3월 더 풍성한 계좌를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얘기했던 소독차 있잖아요. 그거가 자꾸 사진이 생각나는 게 그날도 보면 방구차. 이제 프로그램 방구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소독차, 방역차. 예. 네.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얘들이 이제 어렸을 때 따라다녔던 그런 추억처럼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선물을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10,000개 이상 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고 오늘은 또 이제 거의 9,000개, 10,000개 근처까지 선물을 팔고 또 주식을 한 5천억 정도 팔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주를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의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던 주주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2,700을 넘기 위해서 도움닫기인지 아니면 박스피인지 뭐 이런 거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 박스피 상단을 일단 찍었다. 2,700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박스피와 주도주가 변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도 없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조선주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물론 이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주도주 수는 될 수는 없고 조금 박스피를 염두에 둔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상단은 거의 다 온 상태. 한 번 더 힘을 모아야 2,700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현재 시장을. 네,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2,700을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2,700을 넘어버리면 개인들은 정말 암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저번에 주도주 이제 대형주들만 올라가면서 개인들 주식들이 전혀 안 올라갔던 어제랑 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좀 천천히 올라가면서 바로 6만 전자가 돼버리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개인들의 주식들이 안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수 숫자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약간은 이제 조정 나오면서 박스피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어떤 주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장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스피 얘기해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이 현재 삼성전자를 팔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앞서 우리 두 분 매니저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오늘은 좀 쉬어가도 괜찮아. 체력을 좀 보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지난 올해 1월부터 해서 거의 뭐 쉬지 않고 잘 달려왔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낙폭이 좀 있다고 해도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월 달만 하더라도 한 3거래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이어졌고 그동안에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거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하고 그 밑에 이제 ETF 코스닥에 들어가는 차트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스닥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주, 항공, 반도체,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를 보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2차 전지 이제 ETF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차트가 꺾여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된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적으로 해지성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2차 전지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상 봤을 때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제외하고는 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추세를 전환해서 반등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기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오늘은 좀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중장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굳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손절해서 새로운 자리를 편성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보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어가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파이팅 하시면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큰 걱정은 일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모두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오늘 시장 우리가 리뷰해보고 내일도 이 전략 통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8년의 족쇄 풀릴까? 5월 중국의 한알령 해제. 8년의 족쇄, 저 안에서 한알령 해제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한 20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반면에 중국의 행보를 좀 보면은 경기 활성화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경기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한알령 해제라는 근거도 지금은 좀 믿어볼 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속아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오늘 한알령 기대감과 동시에 뭐 화장품, 엔터, 콘텐츠, 관광 이쪽 좀 올라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이번 한알령 해제 현재로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조금 두고 보자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는데 그 이슈가 이제 한알령으로 잡혔다 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부터 강했었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중소형 종목단에서 미디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에이펙이 이제 올해 열리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에이펙을 준비하는 그 조직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직의 이름이 중국 아태 합작 중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고위 관계자가 한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약간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쵸. 일단 한국에서는 약간 믿어보자의 관점으로 갔던 것 같고 실제 내용과 그 앞으로의 스케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요거 잠깐 제가 보고 나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펙 회의의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이번에 5월 달에 좀 풀릴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5월 달에 열리는 게 그러니까 에이펙은 10월인데 지금 이게 돼서 통상 장관 회의가 또 5월경에 열린다라고 하고요. 이때 하는 게 이제 회원국 간의 분야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5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한중 간에 어떠한 이제 교류 관련해서 뭔가 좀 막혀있던 게 뚫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저께 코멘트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서 중국에 간다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식에 대한 코멘트가 나와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 엔터사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어제의 언론 보도에서의 내용은 중국이 한국에 온다가 먼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풀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치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올라가게 되면 엔터주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엔터주들은 갭상승 이후에 다 두들겨 맞으면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SN도 음봉으로 끝나줬고요. JYP도 거의 음봉 끝났는데 거의 이제 보합까지 내려오면서 끝나줬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종목도 다 내려왔는데 YG엔터만 강세로 끝나줬어요. 근데 그거는 YG엔터가 중국에 대한 노출도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이 뜨면서 같이 올라갔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YG엔터 약간 개별 성향으로 더 올라간 게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엔터 대신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미디어 쪽이 많이 올라가 뒀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번에 4분기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못 가고 있었는데 이 재료가 나왔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올라가지고 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A스토리 이렇게 못 가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진짜 뭔가 풀려서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한들 문제는 뭐냐면 동시방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동시방영은 지금 절대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작품을 중국에서 검열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거라서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장은 그것보다는 이슈로 대응하자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이슈로만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니 이런 것들은 강세 마감은 됐습니다만은 화장품도 생각해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중국에서 뭔가 하나는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 자체가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중국 상품들을 많이 사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제품이 중국에서 덜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알령과 화장품 간의 판매량이 과연 얼만큼 연관성이 있겠느냐는 그것 또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쪽도 이러한 고민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은 시장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보다는 지금은 이슈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시장이 약했던 날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대응을 한 것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이번에 올라왔던 한알령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종목은 보시기보다 차라리 업황이 돌고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을 만약 이번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그러한 종목을 담아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기준 매니저나 김웅태 매니저님, 난 이가람 매니저와 좀 생각이 다르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 분 모두 같은 생각인 걸로 일단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말대로 사실 이게 오늘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게.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온 거라서 일단 우리 시장에는 이슈를 풀어주고 이걸로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막판에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섹터마다 대응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알령이 아니어도 잘 달려갈 섹터는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동안 이제 화장품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화장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알령 제외해도 미국향으로 가면 뭐 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한령의 정확한 개념이, 그러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중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한한령은 대부분 이제
이제 공연, 드라마, 게임 뭐 이 정도를 이제 제한하는 거를 한한령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중국의 단체 관광,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화장품은 제한을 그러니까 한한령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한령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한령을 얘기하는 건데 화장품은 한한령의 피해가 아니다. 그렇죠. 한한령의 피해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11월 달에 보면 이제 비자 면제를 했어요, 중국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이제 이런 화장품주라든가 뭐 드라마, 그러니까 콘텐츠주들이 떴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이제 그 주식들이 사라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한령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고 그래도 그때보다 더 중국에서 뜬금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비자 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자를 제가 중국 가려고 하면 뭐 이제 굉장히 안 되고 이제 거의 못 갔던 상황인데 이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랑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손을 잡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미중 갈등 속에서 한한령을 해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급등했을 때 현금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 화장품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보다는 이제 글로벌하게 텄다는 거죠. BTS처럼 그러니까 중국 옛날에 따이공 와서 이제 우리 보따리상들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매출,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들이 어디서 많이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나 면세점에서 사는 화장품이 아니고 올리브영에서, 또 인터넷에서, 플랫폼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과거처럼 중국에 뭐 국한돼서 매출이 급등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따로 또 플랫폼을 갖고 있는 뭐 이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오늘 LG 생활건강이라든가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일 뭐 급등을 하면 조금 현금화하시고 또 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금 확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피를 대비해서 주도주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주도 쉬어가고 있고 많이 올랐던 뭐 로봇 관련주도 좀 빠졌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예측하기 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해서 주도주를 따라가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처럼 뭐 중국향이 짙은 화장품은 사실 지난 한 해만 보셔도 주가 추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남미, 뭐 중동 좀 퍼져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코스메틱 회사들이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현재 주도 종목들이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 진짜 한한령 그 경기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일단 엔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엔터 혹은 뭐 콘텐츠, 드라마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여기는 좀 기대감을 받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우리 조기주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재한다라고 밝힌 것도 없었고 또 거기다 한한령이 하고 있다라고도 밝힌 게 공식적이 없었지만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방출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불어대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제 한한령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가 밀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교류가 나올 거다라는 모습들 때문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보도로 인해서 갑자기 수급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한한령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화장품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엔터주가 강했고 게임주들도 강해야 돼요. 게임주 중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상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면세류에 대한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는데
유독 이제 엔터주들만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나마 오늘 YG 플러스, YG 그룹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엔터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던 거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했던 모습과 앞으로에 대한 월드 투어에 대한 이제 그 일정이 공식화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들도 같이 엿붙여다 보니까는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는 단순히 좀 옵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한한령이라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엔터주들을 필두로 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엔터주가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얘기가 한한령하고도 연계가 된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에 따라서 게임과 화장품이라든지 관광 상품들이 같이 곁들여서 올라가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엔터는 좀 다른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블랙핑크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월드 투어를 이제 7월 달에 한다라는 일정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영국에 있는 엠블리도 또 참석을 한다라는 소식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에 대한 수익 구조 개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 그 외적으로서 뭐 YG라든지 기타 엔터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제 컴백 무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앞으로 저점에서 평가받았던 이제 엔터사들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YG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엔터사들도 꾸준하게 좀 버울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뭐 엔터는 김우태 매니저님 그 한한령이 해제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작년에 주가 잘 달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무관하다고도 솔직히 봐도 되죠. 이제는. 그렇죠. 한한령이라고 보다는 한한령이라는 키워드가 약간 좀 옵션을 껴서 그쵸. 가는 모습인 거지. 이게 중국 매출이 물론 이제 맞아요. 중국에 대한 인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어서 한다라면은 많은 막대한 금액을 더 수익을 오겠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K-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월드 투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의 키워드만 너무 포커스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엔터사들이 지금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과 그쵸. 또 음원 판매량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사실상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로제가 아파트 그죠? 아파트로 인해서 연속 상한가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런 모습들로 같이 곁들여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엔터사들은 뭐 한한령의 키워드로서는 조정은 나오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은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면은 엔터 쪽에 대한 좀 집중 포커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와는 화장품 그리고 엔터 콘텐츠 부분을 김웅태 매니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둘 다 결과론적으로 봤으면은 한한령이라는 키워드는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여기는 어떨까요? 게임이요. 게임은 좀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 파노 해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그 중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판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한한령에 대해서 뭔가 뭐 그동안 영향을 받아온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그동안 판호 발급을 못 받아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한한령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게임 콘텐츠가 정말 더 좋아져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았는데 중국 내에서 진짜로 인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좋아지겠지만 뭔가 판호 발급이 추가적으로 더 잘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갖는 걸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중국 내 기업들도 중국에다가 게임을 출시하려면 결국은 중국 내에서도 판을 발급을 받아야 나오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무래도 기대감을 너무나 크게 가지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결국 국내 게임사들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게임 내 IP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얼마나 더 많이 잘 개발을 해내가지고 정말 얼마큼의 더 결제를 유도할 것이냐 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한한령으로 가지고 와서 뭔가 게임 쪽도 뭔가 볼까 하는 것도 저는 기대감을 너무 높게 주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다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응 전략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이 종목이랑 연관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 제가 대본 보니까 각각 2종목씩 탑픽 종목을 선택해 오셨는데 이거 가져오신 게 한한령 되면 이 종목 좋아질 거야 입니까? 아니면 한한령 없이도 좋은 섹터, 현재 얘네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야 라고도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첨언을 해주셔서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두 가지가 이제 SAMG 엔터하고 디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SAM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제로 정말 오랜만에 지금 플러스 나는 그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게 하치핑 이런 지금 어린이들 거 가지고서도 돈을 잘 벌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와준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하나은행이 해제가 돼서 국내에 만약에 엔터사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는 게 명확해지게 되면 SENG 엔터가 좋아지는 게 하츠핑 이런 트리핑 가지고서 사실 국내에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라도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 효과가 아마 일반적인 음악하는 엔터사보다 이 회사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회가 더 크게 알파로 더 크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 없더라도 이미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벌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의도 내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요 SAMG 엔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디어유인데 디어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텐센트와 같이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이슈인 거라서 실제로 중국에 대한 진입 기대감이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종목이 디어유다라는 생각 때문에 디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디어유과 쌈지엔터. 쌈지엔터는 이 핫쇼핑의 인기 엄청나죠. 사실 핫쇼핑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랑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진핑, 덩샤오핑 이런 쪽에 핑핑이 잘 맞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은행 해제된다면 쌈지엔터 더 좋을 포인트들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 때문에 좋은 건지 원래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뭐 제가 추천드릴 두 종목은 한한령이 되면 뭐 해제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주식이 이제 한 종목은 이제 CJ를 잡았는데 CJ가 이제 올리브영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장 지금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올리브영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명동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줄 서서 사고 있고요. 바가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방 그득이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올리브영의 상장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주사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두산도 하나도 올랐다가 오늘은 빠졌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CJ는 오른 거 없이 사상 최저의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시총이 3조밖에 안 된다. CJ를 인수하려면 1조 5천억이면 CJ를 다 그룹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저평가인데 이게 이제 이재현 회장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마트도 상속으로 해서 이명희 여사가 이제 정용진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현 회장이 지금 현재 아들이 이선호랑 이경호가 있는데 아직 상속을 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저점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가 가장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까지 상속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뭐 그거가 이제 뭐 조금 잠재돼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를 살펴보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오면은 더 좋겠지만은 적자를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과 더불어 이제 카지노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적자 났던 게 이제 4분기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관련해서도 고이자를 했던 게 이제 리밸런스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리픽싱을 했고 또 이제 다시 자금 조달을 싸게 이제 6~7%대의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과거 10%가 넘어가는 자금 조달을 하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혹시라도 중국 관광객이 더 온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흑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롯데 관광개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좋고 하나은행 해제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 CJ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 들어볼까요? 저도 한 종목은 쌈지엔터 히핑을 좀 보고 있는데 핫쇼핑? 중국의 수출 규모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하나를 더 본다면은 YG 플러스를 저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플러스를 제가 오전 방송에서 YG 플러스를 공략을 했거든요. 네. 그때 24% 뛰었을 때 상한가 도전.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렸는데 아마 저는 이거를 좀 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핑크가 이번 7월 달부터 월드 투어를 들어갔을 때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관객들에 대한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경우가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다 총합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일본까지 이제 공연을 한 10개국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에 대한 약간 좀 휘청이고 있었던 YG에 대한 경영난에서 6천억 규모에 대한 이제 수익을 또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과 앞으로에 대한 음원 차트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YG 플러스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유 중에도 하나다. 오늘 이제 전고점을 다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로제 신곡 발표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듯이 조정 다 받고 나서 또 매물벽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6,000원까지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한번 수익을 잘 챙겨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YG 플러스의 단기 전략 그리고 쌈지 엔터까지 여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한알 영역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일 것 같습니다. 조선주 그렇게 잘 올라가던 조선이요. 오늘 급락을 좀 했습니다. 반면 이게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요. 많이 올라왔다.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다.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이 국방 예산 삭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사실 조선도 MRO에 묶여 있는 종목이 몇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와 함께 조선주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거의 뭐 13%가량 빠지기도 했었는데 자 화목팀에서 가장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올라갈 때도 따라 사야 된다.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김응태 매니저는 오늘 조선주의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조선주가 내렸던 이유는 너무나 올라왔기 때문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리포트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조선 물론 이제 신조선가 대비해서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대비해서 많이 가파르게도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에 있는 실적이랑 이제 PBR이랑 이런 거를 격감했을 때 지금에 있는 가격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실적까지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로 가졌을 때는 이 정도까지에 대한 시총이 올라올 수는 없다라고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보류했어요. 네. 하향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관망하는 추세로 내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조선사들이 올라왔을 때 아무런 리포트가 없을 때 오히려 2차전지 올라오다가 추세가 좀 꺾이니까는 이제 와서 리포트를 냈던 이유는 뭘까? 저는 참 그게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종들이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다가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와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매도 사인을 내는다. 라고 했을 때는 참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조선이 위청했던 거는 아무래도 하나그룹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모습들과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국방비를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MRO에 대한 들어가는 자금력들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들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했던 자금력보다도 MRO 사업에 따라올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오늘 좀 세론 작용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조선업종들은 만약 매일 빨간불 켜져서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마찬가지로 큰 시세를 불출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도 필요한 거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에 대해서 하나오션이라고 또 봤을 때 아니, 어제랑 엊그저께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또 신고가를 크게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오늘 뭐 10%가량 떨어지는 모습인데 하나오션도 최근에 2월 초쯤에도 한번 낙폭이 좀 크게 내려왔어요. 이때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7% 하락했다가 그러고 나서부터 신고가를 갖고 또 오늘 이제 마이너스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좀 지나가는 해프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려왔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저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방향이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7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유자 영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 기존의 과거에서도 물론 2006년도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 가격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올라감은 더 갈 수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뭐 시총 대비로 따져봤을 때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니 물론 신조수가가 지금에서는 좀 주춤하면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보다도 과거 2004년도에서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슈퍼사이클 진입했을 때도 그때도 고평가했어요.
그때도 고평가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조정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격도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신규로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더 윈도우님께서도 아 멋있다. 흥태 매니저님 할 말은 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격려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김흥태 매니저님 지금 뭐 밸류가 너무 빨리 올랐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김흥태 매니저님이 했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지금까지 밸류로 올라갔던 건 아니지 않나요? 밸류로 올라가진 않았죠. 그렇죠. 지금은 수주가 그러니까요. 꽉 차 있어가지고 2028년도까지에 대한 수주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을 해도 이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수주를 발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30년도 이상도까지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MRO 사업이 옵션까지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MRO 사업은 이제 미국의 국방비를 얼마나 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10년 동안에 대한 나오는 MRO 사업 규모가 10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대한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지금에서 20조 원 가량밖에 남짓하지 않는 게 지금 5배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본다면은 오히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과거 차트하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1-20% 조정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세가 나왔고 2차 전지를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30% 조정받고 더블 100%가 넘게 올라갔을 때도 2차 전지는 실적도 안 좋았는데 갖고 조선은 실적이 나오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김흥태 매니저의 이야기였고요. 자,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오늘 조선주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차피 조선 업종을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고 이제 네. 뭐 잘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간 하나오션이 있고 오늘 첫 조정이었고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조정받은 게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제 거침없이 신규 상방 종목인데 최근에 한 석 달을 뭐 더블이 났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마린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이렇게 무거운 게 올라왔는데 지금 30-40% 그러니까 20만 원 찍고 15만 원. 그러니까 20%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현재 오늘 첫 하락 9%에서 10% 정도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대시세가 났을 때 매수를 들어갈 때 20%에서 30% 조정을 거치면 한번 사볼까 눌림목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거침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거침없었고 오늘 이제 하락폭이 컸는데 매수 기회로 노린다라는 거는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으로 한 번도 수익이 안 난 사람이 이제 빠졌으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조선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매매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계속 매매했던 분에 한해서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겠고 네. 그냥 관망했던 분은 조선은 그냥 관망 모드로 계속 갔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잘 아는 업종. 그러니까 너무나 조선이 이제 관세 관련해서 회피라고 생각하면서 방산과 조선주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에서도 보면은 반도체도 하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협상용으로 오늘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알래스카 가스를 사달라. 이제 하나둘씩 요구서, 청구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관세를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협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회피 업종으로 해서 수혜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게 실적은 좋았고 그 수혜가 이제 오롯이 올랐다가 이제 트럼프 관련했을 때 이제 이쪽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우리는 반도체도 관세 때릴 거고 자동차도 관세 때릴 거고 모든 걸 때릴 테니까 MRO 관련해서 이제 조선 업종이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몰려갔던 상황이 나왔다면 지금 이제 관세 문제가 그렇게 이제 리스크로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망,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전에 이제 조선주들의 요즘 사이클 말고 이전 바로 슈퍼사이클이 2010년에서 2012년에 이어진 그때가 엄청난 호황기 슈퍼사이클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제가 공부학번이라 그때 주식의 주자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 돌려가면서 한번 봤어요. 2010년도에 그때 주봉 차트를 한번 봤는데
뭔가 지금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도 2010년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5월에 월봉으로 한번 쫙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부터 한 1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참아야 되는 그 한 달의 기간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보면은 네. 하나오션이 감자를 하고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대규모 하나가 유상증자하면서 그 차트가 이제 에러가 났을 거고 현대도 보시면은 현대도 주식이 분할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 그대로 된 게 아니고 새로 주식이 분할되면서 과거의 차트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20조가 다 되는 하나오션은 과거에 그때 시총이 20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0조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차트를 현재가로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고 현대에도 주식이 쪼개졌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가 맞을 수 않을 수도 있고 유일하게 이제 만든 건 삼성중공업 정도만 비슷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도 감자가 이루어졌고 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거 차트가 10년 전,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이제 주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화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랑 주기이긴 하기는 하지만은 예. 지금 그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차트를 비교해서는 과거치를 비교해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쪼개지고 유상증자하고 이런 트리거 에러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때 밸류랑 지금 밸류를 같은 차트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용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네. 짤막하게 한마디로 하면은 물가 상승 요령 고려해야죠. 그때 그런 당시에 것도 있네요. 시초가랑 지금의 20년 뒤의 가격대랑은 다른 네.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가 1조가 지금 20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에 대한 흐름도는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20년 지났으면은 물가 상승 고려했을 때 예. 지금도 물론 이제 고평가라고는 하겠지만은 지금에 대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배 한 척만 나올 때마다 지금 수주 LNG 선박에 대한 한 척만 하더라도 4천억이 넘어요. 한 척만 해서 4천억인데 앞으로 매년 꾸준하게 5척에서 7척 정도만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했었던 배 한두 척 만든 거랑 지금 4-5척 만든 거랑 기술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주로 따지면은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예한 대리.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사실 오늘 한투증권에서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보통 증권사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적냐면요. 밸류에이션은 진짜 측정해서 적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해외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고 나서 그거를 참고해서 그와 맞게끔 증권사 레포트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쪽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서 의견을 낮추게 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그거를 보고 따라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거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잠깐 보게 되면요. UBS입니다. 지금 한투증권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UB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UBS 쪽에서 해외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요거자 쪽 약간 이슈가 안 됐는데 2월 17일에 나온 거고요. 얼마 전에 3일날 나온 건데 3일 전에 나왔던 겁니다. 네. 2월 17일날 나왔던 의견이 원래 바이였던 UBS가 중립으로 낮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해외에서도 이미 하나오션 자체가 고평가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 더 이상 바이를 못 주겠고 이제는 중립으로 낮추겠다라는 게 이미 해외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서야 한국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조선 자체를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이제는 좀 더 이상 바이에 대한 의견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고 조선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도 함께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윗자리에서 내려왔고요. 네. 3년 3개월 동안 지금 빠지고 있고 그다음 어제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가 내부 자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까지 내려왔던 게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에서도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조정이 나타나주기 시작했다. 그런 타이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선만 안 좋았다가 되면 조선만 내려가면 되는데 조선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주항공에다가 로봇에다가 반도체에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거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약간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한 번에 차익 실현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번 달 초에 아마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2월 달에 항상 2월 말에 약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미국이 약한 만큼 글로벌 증시가 2월 달 말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의 명분을 좀 조선에서 제시했고, 그에 따른 매도가 다 같이 나온 게 오늘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 조선이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종목을 찾기 마련일 거고, 저는 또 지난달에 조선 애널리스트와 미팅했을 때 똑같은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조선 관련된 리포트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고, 지금 뭔가 리포트는 회사에서 쓰라고 하니까 나는 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밸류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조선이다라고 코멘트가 이미 저번 달부터 여의도에 나왔던 얘기인 건데, 그게 이제 문서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이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MRO 관련돼서 HD 현대중공업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재료가 남아있는 게 조선 남아있고, 그렇죠. 그거 이외에 반도체도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오늘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상반기 때는 조선이 됐던 로봇이든 반도체든 결국은 이번 조정은 저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건데, 그렇지만 지금 당장 조선을 또 사자는 거 아니고, 조선은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좀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단 좀 거쳐가야 할 관문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오후에 장 끝나고 또 한 이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는데, HD 현대와 하나오션 이 20조 미국 함정 MRO 수주에 첫 격도를 한다, 이런 뉴스가 이맘때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보수적인 관점 혹은 아직도 조선주 밸류 줄만하다, 그 포인트로 볼지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태 매니저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 친구들 있죠? 조선 친구들, 뭐 최근에 방산도 있었고 변압기 쪽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비슷한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포인트는 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하게 조정은 거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부터 올라가겠죠. 마냥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주도주하고 주포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이끌 만한 섹터가 지금 없다 보니까는 방산이라든지 물론 조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기간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AI 데이터 센터를 세계 최대로 짓겠다라는 내용이 싹 사그라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기간 조정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냥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올라왔으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조정 거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뭐 방산도 비슷하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조선과 비슷하게, 아니면 방산은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저는 방사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사는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유럽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GDP의 5%까지 지출을 해라.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국방비를 깎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게 뭐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번에 평화가 오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국에 이제 그 두 회사 LIG랑 한국우주항공, 네. 이 두 종목은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위 관련해서 지금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방위 체계, 그러니까 아이언돔 형태로 해서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항공우주의 KF-21과 더불어 뭐 헬기 관련 수요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 수준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상태만 봐도요, 지금 만약에 종전이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하고 엄청 가까워진 상태에서 종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런 상태에서 또 방위비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뭐 추가 코멘트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뭐 조정 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조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종목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결국 엔진 사업보다는 이제 뭐가 됐던 간에 결국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한 게 결국은 엔진이기 때문에 저는 엔진 쪽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는 하나 엔진부터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해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TS 엔진인데 이번에 블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블록들이 물론 다 소화하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결국 STS 엔진은 이 지분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블록들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STS 엔진의 지분을 어딘가에다가는 매각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벤트가 남아져 있는 게 STS 엔진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STS 엔진 같은 경우는 또 국산화, 방산 쪽에서의 국산화 엔진 쪽에 대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본다라고 했을 때는 STS 엔진,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하나 엔진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보수적인 입장은 얘기해 주셨지만 최선호주는 있습니까? 선호주는 이제 그동안 하나오션이 급등했던 상황에서 네. 한국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횡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횡보에서 이제는 저점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 20%, 그러니까 오늘 9%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 빠지면 20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MRO 사업에서 수주 가능성이 이제 오션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둘이서 격돌할 텐데 가장 매력적인 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여기도 이제 같이 요거 이제 뭐 풍력만 알고 계시는데 절반 이상이 조선에서 나옵니다. 탱커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반씩이고 나머지 반이 이제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선 관련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옛날 그 삼강 MNT였죠. HD 한국조선해양 들어봤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 종목 궁금한데요. 저도 하나 엔진을 갖고 왔었는데 하나 엔진은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다면 하나 오션.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이 더 좋은 것도 MRO 사업도 있지만 이번에 또 나온 기사가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 선박을 인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LNG 선박도 같이 보면 좋겠고요. 아마 지난번에 이가람 매니저님이 한국카본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아닌가요? 그때도 한국카본 누군가 한국카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간에 그 한국카본하고 1승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 선박에 대해서 기자재들인데 일단은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1승이 아직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거고 그쵸. 얼마 전에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LNG 수출을 2배 늘리겠다라는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LNG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다 올라갔던 신고가가 한국카본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는데 아직 못 올라왔던 게 1승입니다. 그래서 1승이 이번에 신고가로 한 번 더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에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1승 쪽으로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외국 자본 투자들이 1승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은 조만간에 한번 신고가 영역 찍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한국카본 1승. 원래 하나 엔진 준비했는데 앞에서 얘기해서 따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오션 한국카본 1승이었고요. 두 번째 조선에 대한 피 튀기는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요새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막 조선주 이야기할 때도 야 3월 공매도 재개되면은 조선주 더 빠지겠다. 조선주 그때도 빠지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 공매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찬반 이야기가 되게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만 하다. 누군가는 이거 99% 다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큰형님, 조기준 매니저님이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실 것 같은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 3월 공매도 재개. 일단 오늘 이 공개된 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멈춘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 넘었죠, 지금. 2023년 11월 6일부터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입니다. 1년 뭐 거의 6개월을 다 되는 그러네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원래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뭐 전산이 안 갖춰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 장이 또 안 좋으면서 이제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매도를 계속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를 안 했다고 해서 막상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공매도를 금지해도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이번에 공매도를 풀어주는데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매도보다는 지금도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그거는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시장 조성자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보면 분명히 매도가 없는데 갑자기 두루룩 떨어지는 거는 보면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물량을 쌓고 이제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할 때 시장 거래가 없을 때 이제 거래를 유발하는 그 문제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다행인 거는 기관과 외국인도 끝도 없이 빌려서 1년 동안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라는 조건이라면 개인도 저는 개인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금액을 벌금을 보면 법인은 1억, 개인은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뭐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제 전산적으로 막상을 하더라도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언제든지 또 못 잡았다면 다시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대적으로 못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더라도 전산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제한 조치도 있고, 또 하나가 보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자체가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걸렸을 때 크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이수권 사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발행 전후 뭐 그때도 그렇고, 약간은 그 전에 이제 이런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치고 또 밑에서 저 시비를 사서 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게 공매도 의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면 전환사채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을 미리 때려서 차익을 실현하는 애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공매도 공개, 다른 매니저님들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금 이런 관리 시스템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좀 회의적이다 있으십니까? 김웅태 매니저님. 네. 회의적이다. 아니 뭐 회의적이라기보다도 일단 네. 공매도 자체는 저는 이 시스템 못 믿습니다. 애초에 그냥. 애초에 못 믿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잡을 수도 없고, 아마 3월 31일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연기하지 않을까. 진짜요? 네. 연기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불법 공매도가 문제인 거지 공매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네. 워낙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공매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차익 불법 공매도가 이제 너무나 활기를 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는 게 다 개인들에 대한 피해 요인인데, 사실상 이거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예요. 아마 공매도 한번 때리면은 얼마를 벌었든 간에 무조건 100억 이제 과징금을 부과해서 파산을 내버리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시스템적으로서 무차익 공매도 99%를 적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못 잡게 되면은 개인들 피해만 이미 벌어지고 나서부터 후속 조치가 또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공매도를 또 연기시키지 않을까 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시면서 아까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쭈뼛쭈뼛 하셨어요? 뭐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받아서. 믿고, 열받아서. 알겠습니다. 믿고 김웅태 매니저한테 맡긴 거였는데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현재 나와 있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찬반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공매도의 시간이 다가는 옵니다. 투자 포인트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잘 달려가고 있어요. 공매도 온다고 해서 괜히 겁먹어서 좀 빼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달려가는 말에 계속 일단 타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매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상한가를 간 적이 많고, 공매도가 없었을 때도 하한가 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실적이 안 나오고 모멘텀이 없는데 그냥 무작위성, 정말 무대뽀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은 좀 차익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뭐 지금 뭔가 이슈화 되고 있는 종목들은 더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냥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슈가 붙어서 올라갔을 때의 좋은 점이 공매도를 죽이면서 올라가는 쇼커버가 있습니다. 쇼커버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상한가를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전 종목들이 더 쇼커버로 올라와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던 경험도 우리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특히나 미국이랑 또 글로벌하게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은 공매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의 커플링이 뭐가 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무대뽀로 올라가는 종목들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물론 공매도 시행에 앞서서 아마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조금 조심스럽게 포지션을 줄일 수는 있어요. 아마 그래서 공매도 앞두고선 시장 자체 좀 약해지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분들도 그냥 더 사기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줄이면 나도 한번 줄이고 보자는 관점에서 한번 줄이고 보시는데 오히려 공매도 시행하고 나게 되면은 그 뒤로는 다시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시장에 너무 그렇게 우려감을 크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온다 해서 굳이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펀더멘탈 공부했던 거 잘 이용해서 성공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공매도가 돌아온다라는 것, 시장이 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되게 안 좋을 때 공매도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올라와 있어서 뭐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거품이 조금은 꼈다고 봐요. 근데 공매도가 지금 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매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는 길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공매도를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더 올라가서 3,000포인트에서 그쵸. 될 수도 있는 거. 지금 현재 이제 적당한 조정이 나올 때도 하면 될 것 같고 공매도가 가장 문제인 게 유상증자 했을 때 이제 기관들이 때려놓고 전환사채를 사서 그거를 뭐 메꾸고 이러면서 이제 유상증자만 하면 엄청나게 공매도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전환사채를 취득 금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뭐 그 기간도 있고 전환사채 시비 물량 제한 조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문제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을 때 호가가 갑자기 쌓여요. 개인들이 쌓이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들이나 얘네들이 막 뭐 파는 애가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빠졌을 때도 사실 개인들이 안 팔고 기관들이 안 팔면 매수해버리면 바로 보합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호가의 매도를 쌓아놓으면서 팔자가 많구나라고 보여주면서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하락할 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대형주는 상관없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그렇게 쌓아놓으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 더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일 내에 이제 잔고를 통보하게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이런 무차익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잔고를 통보하는 제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피해가는 얘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아직 밸류업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이번 공매도 이번 관리 시스템 공개한 것 잘 좀 더 만져가지고 뭐 불안한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어떻게 만져가지고 더 좋은 증시 K증시 좀 만들어내는 움직임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거 지금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또 봐야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뭐 이가람 매니저도 지금 찝어온 종목 2종목이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 빠져 있어서 좋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둘 다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빠지는 종목들이고요. 저는 결국 제약바이오를 보자 관점인 건데 왜냐하면 결국 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3월 말에 재개가 된다. 공매도가 들어와서 뭔가 빠졌다. 그런데 4월 달에 호재가 나온다면 호재가 결국 공매도를 이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호재에 주목하자의 관점인 거고요. 저는 거기서 설명드릴게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와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라고 하는 파킨슨 치료병 관련된 종목인데 둘 다 4월 달에 이제 학회에 참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공간을 통해서 이번에 데이터 발표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호재가 뒤에 뒷받침하고 있는 종목들은 네. 공매도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순간 세게 튀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월달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공매도와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S바이오메딕스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SOS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뭐 150만 주 이상을 단 하루에 만에 5%를 샀다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공급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매도를 때렸다가 갑자기 이제 130만 원 샀다가 팔면서 오늘까지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가 또 밑에서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SOS랩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라이다 관련해서 전 세계 4위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도입 관련해서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공항 관제라든지 산업도 안전,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팔거리면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SOS랩이 이제 저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샀다가 팔았다 이랬다가 나중에 보면 5% 10%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번씩 매수를 했다가 또 팔았다가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많이 오른 저의 이제 이번 주 이벤트에 가장 이제 수익률에 가장 기대에 영향을 미쳤던 올릭스를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만 올릭스. 네, 올릭스가 이제 뭐 외국인 지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저는 이제 메시 치료제에서 추가적인 어제 이제 IR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일라이 릴리에다가 이제 9천억 매도 그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한 거 외에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있고 또 하나가 메시 치료제가 강경변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곧 나올 게 탈모 관련해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올릭스는 저는 여기서 7,700억인데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상대 그 비슷한 회사들 경쟁 회사를 보면 5조가 넘어가고 심지어는 50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올릭스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S랩 올릭스 들어봤고요. 김홍태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원전 쪽을 보겠습니다. 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체코 원전에 대한 그렇죠. 이제 계약 공시가 성사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기대감으로서 주가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불발날 건 아직 아니겠지만은 일단 뭐 3월 달에는 계약인데 계약이 성사되고 얼마에 대한 가격 규모가 측정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르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 그룹들이 조금 로봇들도 있고 또 두산도 지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타겟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원전인데 근데 원전은 재료가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6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스웨덴까지도 탈원전을 이제 선포하면서 한국에 있는 원전가에 대한 수출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겠다, 협력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한 20-30% 내린다면은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들어보면서 공매도 이슈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곳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날도 저는 또 오늘 또 수익을 또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이 오더라도 결국 수익 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수익 나는 방법과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주도주가 바뀌고 있고 이제 내일 또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도 약간은 이제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를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 거기에 대해 소개해드릴 거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꼽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참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